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턱끝 재건 또는 재수술, 하악각 재건 수술에 있어서 또는 모든 미용 성형 수술의 평가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되던 2D 사진 이미지 말고 지금 환자 3D 스캔을 통해서 얻은 피부 표면 변화를 통한 이러한 3D 이미지를 통한 비교 방법의 가능성과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턱끝 여러 번 수술 받으시고 하악각 절제술을 받으시면서 뼈로 보시면 이렇게 개턱 증상이 생겼고 또 신경마저 이렇게 다 잘려져서 오른쪽에 감각이 없는 이런 상태이고요. 또 턱끝 재수술을 받으면서 이렇게 플레이트가 좀 들떠 있고 전진량은 없는 이렇게 들뜬 플레이트로 인해서 울퉁불퉁해지는 또는 당겨지는 만져지는 이런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환자분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보형물 삽입을 통해서 이러한 턱 끝에 함몰이나 이런 턱 옆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또 이런 비대칭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수술 후 3개월 모습에서 수술 전 모습을 이렇게 3D 스캔 이미지로 비교를 하면 기존 사진 이미지에서 얻었던 이미지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얻을 수 있죠. 기존의 사진 이미지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가장 많이 찍는 정면, 사면, 측면, 또 우측 사면, 좌측 사면, 또 측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찍은 모습, 워터스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조금 숙여서 찍는 웜사이 뷰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준적으로 이렇게 사진 2D 분석을 위해서 찍는 사진 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뷰들이 수술 전에 찍어질 때 몇 가지 변수가 있게 되는데요. 정확한 환자의 포지션, 그러니까 고개를 똑바로 했느냐 아니면 각도를 틀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과 평가가 조금 달라지고요. 흔히들 말하는 얼짱 각도 있죠. 얼짱 각도라고 해서 이렇게 각도가 변하면 사실 사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조명에 따라서도 많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화장 유무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D 이미지로는 또 어떤 수치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3D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일단 빛에 대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요. 또 카메라 성능이나 어떤 각도에 대해서도 잘못 찍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보고 정렬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제한점, 2D 사진에서 보이는 단점을 극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수치화된 또 객관화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면 사진에서 보시면 이런 턱 끝에 이런 약한 함몰들이 관찰이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트가 들어있어서일 수도 있고 호두주름이라고 해서 수술 시에 근육이 많이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2D 카메라에서는 좀 잡아내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또 일부러 이렇게 힘을 줘서 찍으면 억지로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내비둬도 정면에서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작은 음영마저도 볼 수 있다는 게 3D 이렇게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 비대칭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정렬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측면으로 돌려봤을 때 사진이 설사 잘못 찍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각턱 재건을 했을 경우에는 이 귀밑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사진으로 보면은 2D 사진에서 이 하악각을 정면 효과를 없게 만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 음영이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또렷하게 보이질 않게 되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턱선이 생기는 건 원하지만 여기가 하악각이 너무 또렷해지는 그런 건 원치 않으셨고 특히나 정면 효과는 거의 없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 부위는 넓어진 게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2D 카메라로 한다면 여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기울여서 보면 엄밀하게 보면 이쪽하고 이쪽은 이렇게 하악각이 만들어진 모습이 볼 수 있고요. 또 이쪽에 꺼져 있는 모습도
정확하게 여기가 고형물 삽입을 통해서 함몰된 부위가 교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턱 끝에 이렇게 보이는 울퉁불퉁한 모습도 이렇게 매끈해지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귀밑각이 많이 없는 환자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막 개턱처럼 잘려 있고 신경도 다 잘라서 입술이 감각이 없는 분이신데요. 이 환자분도 이렇게 피부 표면으로 보면 이렇게 개턱 증상이 여기가 보이고요. 함몰이 여기 있구나 라고 진단에서도 여기가 조금 더 함몰이 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수술 후 결과에서도 이쪽에 보시면 여기와는 조금 다른 음영이 관찰이 되죠. 조금 더 명확히 보려면 이렇게 각도를 조금 틀어보면 여기에 함몰이 이렇게 있던 것이 귀밑각이 이렇게 생긴 모습이 관찰이 되죠. 또 이쪽에 이렇게 훅 꺼져 있던 모습도 그게 보형물 삽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D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사진 분석이 조금 더 객관화된 자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화장이나 어떤 조명, 카메라 성능, 각도 이런 것들의 변수들이 많은데, 또 무엇보다도 2D 사진은 일부 광고글에서 보이는 환자분의 수술 전후 결과는 사실 화장과 조명과 어떤 포토샵을 통한 약간의 보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온라인상에 배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결과를 보고 수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솔직히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부 음영에서 색깔을 다 빼고 음영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재건한 3차원적 구성한 이미지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조명이나 카메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어떤 객관화된 자료로서의 좀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보형물이 어느 정도 삽입됐을 때 실제 외부 변화가, 연부 조직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객관화 시킬 수 있고,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어떤 수치화된 변화를 각 부위별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이런 데이터가 많이 생기고, 또 수술 전, 수술 직후,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한 환자에 대한 변화량을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이터셋이 모이면 그 변화의 추이도 볼 수 있고, 부기의 정도, 어느 근육의 리모델링 정도도 시기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데이터가 많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돼서 어떤 딥러닝이나 어떤 머신러닝 같은 기법을 활용하면, 수학의 도움을 좀 받으면 의사들이 감각적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는, 임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모호한 어떤 경험치를 수치화된 어떤 계산치로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는 그런 어떤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데이터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3D 스캔 데이터를 얻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히 광학 카메라를 여러 장 찍어가지고 3차원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디테일이 살아나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또 레이저나 어떤 광학적인 슬릿을 이용해서 어떤 이 표면의 곡면을 다 표현하는 그런 스캔 데이터를 얻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식들은 또 이런 콧구멍 안쪽이나 또는 이렇게 귓볼 안쪽, 귓구멍, 또 이렇게 귓바퀴 안쪽에 이런 꺼져 있는 부위, 이런 부분들을 스캐너가 이렇게 디텍션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귓바퀴 뒤에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얻기에 가장 좋은 게 CT를 활용한 피부 음영 데이터, 그러니까 서피스라고 저희가 이제 서피스 메쉬라는 단어를 보통 쓰는데요. 그런 것을 이렇게 얻어서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나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고, 의사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런 식으로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방식이 조금 더 대중화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된다면 수술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많은 고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더 좋은 결론과 어떤 이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